작가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강 작가. 네. 오늘은 가족 이야기를 좀 여쭤보려고 해요. 제일 가까우면서도 되게 상처도 서로에게 많이 주고 받는 것 같거든요. 배우자에게 좀 어떤 사람이 되는 게 좋을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 결혼도 안 한 나한테 부부에 대해서 물어보면 우리가 연애를 하고 사랑을 하고 그리고 결혼을 하잖아. 근데 이 연애하고 사랑하고 결혼이 각각 다른 영역이거든. 연애가 뭔지 한번 생각해 보면 연애는 내가 좋아하는 한 분야가 있어. 그 분야에 대해서 매력을 느끼게 되면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의 어떤 외모라든지 이 사람의 성격이라든지 이 사람의 어떤 취미라든지 어떤 개그라든지 뭐 그 무엇이든 어떤 한 분야에 대해서 내가 매력을 느끼면 우리는 연애를 하기 시작하거든. 그래서 한 분야의 완벽함이 연애의 시작이야. 근데 사랑은 뭐냐면 그 연애를 하다가 다른 분야, 내가 좋아했던 한 분야 말고 다른 분야의 부족함마저, 그 부족함마저 허용하는 게 사랑이야. 쉽게 말해서 이 사람은 어떤 부분에서는 완벽하지만 어떤 부분에서는 완벽하게 미완벽하거든. 이 미완벽한 부분마저 내가 허용할 수 있는 게 사랑이야. 왜? 그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으로서 완전하기 때문이야. 한 사람의 완전함은 그 안에 완벽과 미완벽을 다 가지고 있는 게 완전이거든. 그래서 사랑의 정의는 완전한 허용을 사랑이라 그래. 근데 결혼은 뭐냐면 이 완전한 허용을 지속하는 게 결혼이야. 결혼 생활을 하다 보면 내가 생각했던 부족한 부분이 더 크게 보이기도 하고 내가 미처 못 봤던 부분의 부족함도 보이기 시작하는 거야. 그 부족함을 내가 허용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허용을 적응해 나가는 게 결혼 생활이야. 그래서 좋은 배우자는 뭐냐면 이 사람의 부족한 부분을 허용할 수 있는 그 적응력을 키우는 게 결혼 생활의 어떤 좋은 배우자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 최근에는 한국에서 대두되는 문제 중에 하나가 출산율이거든요. 사람들이 아이를 낳지 않는 데는 많은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작가님께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도 좀 궁금해요. 그 어려운 질문을 출산율에 대한 문제를 내한테 물어보면 나는 그렇게 생각해. 우리가 요즘 왜 저출산 고령화 시대라 그러잖아. 그리고 그 저출산 고령화에 대한 여러 가지 대책을 세우고 있어. 근데 그 대책이 잘 먹히지가 않지. 왜 그러냐면 우리가 대책을 세운다는 것은 이것을 하나의 문제라고 바라보기 때문이거든. 근데 나는 그 출산율이 줄어드는 것은 문제가 아니고 어떤 흐름이라고 생각을 해. 우리가 과거에 지금 현재 우리나라보다 그 전에 있는 뭐 조선시대, 고려시대, 뭐 신라시대 이렇게 시대를 지나오면서 우리 인구가 늘어났잖아. 사실 그 늘어난 피크가 아마 베이비 부머 시대였을 거고 그 시기를 지나서 조금씩 줄어들고 있거든. 근데 우리가 모든 세상의 어떤 그런 일체의 모든 것은 성장하고 그 다음에 줄어들고 정체하고 상승기, 하강기, 정체기를 맞이한단 말이야. 근데 지금은 약간 인구가 줄어드는 그런 하강기에 있다라고 나는 생각을 해.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게 대책을 세워야 될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적응해야 될 어떤 변화의 과정이라고 나는 생각을 해. 그래서 사실 지금의 대책은 뭐 신생아 대책이라든지 노인들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는 있지만은 사실 더 필요로 하는 것은 앞으로 노인이 될 우리 30대, 40대, 50대들을 위한 그들이 적응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드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 자녀에게 어떤 부모가 되어주는, 어떤 교육을 하는 부모가 되어주는 게 좋을까요? 일단은 우리가 애를 키우는 양육을 하잖아. 양육의 목적을 왜 내가 자녀를 양육하는지에 대한 스스로의 어떤 그 이유를 한번 알아봐야 돼. 내가 생각하는 양육의 이유는 딱 한 가지야. 자녀를 독립시키기 위해서. 훌륭한 독립된 존재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양육을 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자녀가 20살이 넘어가거나 적어도 대학교를 졸업하면 그들이 독립할 수 있는 그런 양육을 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양육을 위해서는 세 가지를 꼭 해야 돼. 첫 번째, 내가 늘 이야기하는 삶의 기본기를 그 자녀가 쌓을 수 있도록 알려줘야 돼. 그 알려주는 게 강요를 하는 게 아니고 부모 스스로가 그 삶의 개인기를 쌓아가는 모습을 자녀한테 보여줘야 돼. 그래서 부모가 늘 독서하고 운동하고 명상을 해야 돼. 그 모습을 보여주는 것, 그 습관을 자녀에게 물려주는 게 우리의 어떤 삶의 중요한 그 지혜 그리고 습관, 경험을 물려주는 거거든. 그래서 반드시 부모가 독서를 하고 운동을 하고 명상을 해야 돼. 두 번째는 자식에게는 미안하다라는 말을 하면 안 돼. 우리나라의 부모님들은 특히
자녀분들한테 미안하다라는 말을 많이 해. 특히 방송에 나가면 항상 부모님들이 자식한테 미안하다 하잖아. 그 말을 많이 하면 안 돼. 왜냐하면 자식에게 미안하다라는 말을 계속 하는 순간 자식은 미안한 존재가 되는 거야. 그 말은 뭐다? 내가 어떤 미안한 일을 해도 되는 그런 명분이 생기는 거야. 그래서 어떤 사회적 무리를 일으키더라도 나는 미안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도 된다라는 그 무의식을 자녀에게 심어주는 게 바로 미안하다라는 말이야. 그래서 미안하다라는 말 대신에 사랑한다라는 말을 해야 돼. 그러기 위해서는 세 번째, 부모는 반드시 행복해야 될 의무가 있어. 부모가 행복해야지만이 자식이 행복해지는 거야. 그 행복의 무의식을 자식에게 물려주기 위해서는 스스로가 행복한 존재가 되어야 돼. 그래야지만이 자식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많이 할 수가 있는 거야. 그러면은 자녀로서 어떤 모습을 보여주는 게 부모에게 좀 보답이 될 수 있을지도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자녀 입장에서는 제일 중요한 것은 완벽한 독립이야. 아. 부모로부터 독립해서 잘 사는 거. 이 독립이라는 건 크게 네 가지거든. 첫 번째, 떨어져 살아야 돼. 그게 물리적 독립이야. 반드시 부모님 집에서 같이 사는 게 아니라, 얹혀 사는 게 아니라 반드시 나와서 독립해서 살아야 돼. 두 번째가 경제적 독립. 부모로부터 용돈을 받지 않고 스스로 경제적으로 독립해서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그런 경제적 능력을 만들어서 독립을 해야 돼. 세 번째가 관계적 독립이야. 누구의 아들, 누구의 딸이 아니라 자신의 이름을 가지고 살아야지 누구의 자식으로 살아서는 안 돼. 그런 관계적 독립이 반드시 필요하고, 마지막이 제일 중요한 우리 무의식의 독립이야. 완벽한 나로서 살기 위해서는 부모님의 어떤 생각, 부모님의 말, 부모님의 행위를 닮아가는 것보다 그걸 넘어서서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말하고 스스로 행위하는, 다시 말해서 부모님의 무의식이 나에게 전달이 되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독립된 나만의 존재로 살아가는 것. 그런 무의식의 독립을 통해서 스스로 삶을 개척해 나가야 돼. 그런 완벽한 독립을 하는 게 자식으로서 부모님께 보여주는 가장 멋진 모습이라고 난 생각을 해요. 이거는 또 다른 주제가 될 것 같은데, 사실 이렇게 독립을 한다고 해도 가족 중에 한 명이 이렇게 좀 아프거나 힘든 시간을 겪게 되면은 가족 모두가 그 소용돌이에 휘말린 듯이 이렇게 좀 빨려 들어가게 되는 것 같은데, 그런 상황에서 어떤 마음을 가지는 게 좋을지도 좀 궁금합니다. 나도 우리 어머니가 이제 폐암 걸리셔서 돌아가셨잖아. 그래서 어머니가 아프시면 가족의 분위기가 안 좋은 건 사실이야. 나도 그랬거든. 근데 정말 아픈 가족이 있으면 그 사람을 정말 가족의 지지로서, 그리고 지원해주고, 더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을 존중해줘야 돼. 그런데 그 사람을 지지하고 그 사람을 존중해 주되 간섭하거나 간섭받아서는 안 돼. 아픈 사람일수록 우리는 뭔가 간섭하려고 그러고, 혹은 자신이 간섭받으려고 그래. 몸이 아픈 사람들이 마음이 아픈 경우도 되게 많거든. 그래서 그런 사람들과 같이 있다 보면 나도 내 마음에 병이 생기게 돼. 그럼 나도 우울해진단 말이야. 근데 사실 내가 우울해지게 되면 나의 모습을 보는 가족도 또 우울해져. 그래서 몸이 아픈 사람이 마음까지 아픈데 주변에 관계적으로도 아프게 되면 더 병이 안 좋아지거든. 그래서 아픈 가족을 대할 때는 힘들지만 그래도 적어도 하루에 한 번이라도 웃게끔 해야 돼. 웃게끔. 그래서 내가 좀 긍정적인 모습을 더 보여주게 되면 아픈 가족도 내 모습을 보고 좀 더 밝아지게 되고, 우리 마음이 긍정적으로 바뀌게 되면 병의 진행 과정도 긍정적으로 바뀌는 경우 굉장히 많거든. 어떻게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그렇거든요. 밖에서는 친절하고 이렇게 잘 응대를 하다가도 집에 들어가면은 밖에서 보였던 모습, 가면들을 좀 벗어놓고 되게 편해지면서 상반된 모습을 많이 보여주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은데, 우리가 가족을 대할 때 모습하고 어떤 사회에 나와서 지인이나 친구를 대할 때 모습이 완전히 다르잖아. 그게 왜냐면 우리는 가족을 너무 쉽게 대하는 무의식이 있기 때문이야. 왜냐면 가족은 혈연관계로 맺어져 있기 때문에 쉽게 끊을 수 없는 관계거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어릴 때부터 가족한테 화내고 욕하고 싸우는 모습을 많이 보였단 말이지. 그리고 쉽게 화해를 또 하다 보니까 가족은 그렇게 해도 되는 관계라는 게 우리의 마음에 딱 각인되어 있어. 근데 사실 가족을 대하듯이 친구를 대하면 우리 우정관계가 금방 끊어지잖아. 그렇기 때문에 친구들은 그렇게 대하지는 못해. 그래서 사실은 가장 소중한 가족이 그런 어떤 무의식에 쌓아가는 과정 속에서 너무 가벼운
가벼운 관계처럼 보이다 보니까 그런 건데, 사실 가족의 지지라는 것은 아까 말했듯이 아픈 사람이 있으면 가장 소중한 게 가족이거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나의 혈연 관계이기 때문에 잘 끊어지지는 않지만 그만큼 가장 소중한 관계라는 것을 스스로 좀 알아봤으면 좋겠어.